자,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어제 프리장에서부터 테슬라를 포함한 많은 성장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 AI 주식인 이 팔란티어가 서프라이즈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여기에 또 월가 CEO들의 이 고평가,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시장 상승세가 주춤했고 안전자산이란 여겨진 비트코인은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빅숏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의 대규모 공매도까지. 그래서 지금 미장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간 이 미국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 차트를 봐도요. 지금 꽉 찬 장대 음봉이었죠. 꽉 찬 장대 음봉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3시 지나면서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반등을 해주니까 이제 약간 아랫골이 달면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매크로 이슈가요. 뭐 강하긴 했지만 일주일 내내 가거나 질질 오래 끌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 장대 음봉을 깨부술 호재가 나와주면요. 주가는 금방 회복해 주기도 합니다. 과거 S&P 500 지수도 그랬고요. 뭐 심지어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도 그랬고요. 이런 패턴을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최근에 여기를 보시면 자, 이때도 그쵸? 장대 음봉이었죠. 이때도 공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밀렸지만요.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반발 매수세가 강하다. 그만큼 센 종목이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게다가 테슬라 어때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상한 투표를 두고 이게 일론 머스크한테 몇십 조 주냐 마냐 하는 유치한 싸움이 아니에요. 괜히 론 베런이나 댄 아이브스 같은 거물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권력 문제거든요. 일론이 진짜 원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물론 돈도 좋죠. 돈은 부차적인 거고, 일론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 AGI와 로봇 군단, 옵티머스를 테슬라 안에서 확실하게 통제할 25%의 의결권, 이 권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0% 이상 확률로 통과가 예상이 되고요. 이게 통과가 된다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주식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좀 이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슈들이 지금 바다 건너 미국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속보로 어떤 얘기가 터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속보가 하나 나왔거든요. 굉장히 테슬라에게 호재인 완전 초호재인 속보가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수익 극대화하는데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까지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공포죠. 오늘 뭐 전 세계 증시가 내려앉고 있는데요. 급락의 이유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단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시장 조정에 대한 이 경고 이런 코멘트도 했고요. 특히 월가 CEO들이 일제히 주가가 고평가 상태다. 단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은 단기적인 10%에서 20% 하락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최근 나스닥 다우지수 상승한 게 랠리의 폭이 지나치게 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승은 소수의 대형 AI 기업 중심으로 이뤄졌고 S&P 500 동일가중 지수, 이 동일가중 지수는 할인 거래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말기와 유사하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동일가중 지수가 할인 거래 중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요즘 시장은 AI와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기업 중심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400개에서 뭐 450개 기업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방식 S&P 500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 가중 방식으로 했을 때는 S&P 500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즉 할인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즉 소수의 빅테크만 끌어올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할인된 시장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왜 닷컴 버블 말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냐면요. 그때도 인터넷 관련 대형 기술주만 폭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가 정체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조합을 하면 지수가 강해 보이지만 시장 내부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이거를 시장 참여 폭이 좁다. 편향된 상승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닷컴 버블의 말기와 같다라는 건 너무 나간 의견이죠. 왜냐하면 닷컴 버블 자체가 어떻게 왔어요? 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닷컴 버블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버블이 심각하니까 당시 연준에서 시장을 잡으려고 너무 거품이 많이 끼니까 금리를 이제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렸는데도 마땅히 투자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닷컴 주식에 돈이 몰린 거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자, 금리 인하하면서 이렇게 슬슬슬 오르다가 자, 금리 인상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이 상승 각도를 더 가팔리 하면서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 금리 인하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말기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의 어제의 이 폭락, 그리고 오늘 한국장도 솔직히 조정 많이 받았죠. 이런 조정은요, 시장 사이클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시장은 충분히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주가가 10% 빠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 얘기냐면요. 12개월에서 24개월이면은 이 날짜도 너무나 러프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 평균 키가 165에서 180cm 사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미 없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시장 조정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리스크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은 여러분들 첫 번째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이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 드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과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와 시중 자금 흡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레포 금리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레포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초단기 대출입니다.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보험사들은 매일 자금이 필요하거나 남는 돈이 생겨요. 이때 레포 시장을 통해서 초단기로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은 단기 자금 시장의 핵심이라고 불리는데요. 현재 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레포 시장이 이 레포 금리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 2019년 이 단기 금리 급등 사태 재현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9년 때는 연준이 긴급 개입해가지고 돈을 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1년 7월 유동성이 급격히 부족해질 때 담보로 현금을 하루 딱 빌릴 수 있도록 하루 한도 5천억 달러 이 제도화를 시킨 거죠. 유동성 부족할 때 긴급하게 쓸 수 있게끔. 자, 2025년 11월 현재 이 긴급 자금 이용액은 약 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자, 하루 한도 5천억을 감안하면요. 지금은 방귀 낀 수준이에요. 근데 이 방귀 낀 수준인데 엄청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자, 영국에서도 이 레포 관련해가지고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규모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란은행도요, 이 레포 금리가 기준금리를 급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금융기관이 영국의 연준 같은 기관에게 말합니다. 영국의 연준 같은 기관이 바로 영란은행이에요. BOE. 그래서 돈 좀 필요해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영란은행에서 오케이 돈 빌려줄게 라고 했는데, 자 2025년 올해가 돼서도 돈을 빌리니까 자 이제 영란은행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영국의 은행들한테. 우리로 치면 뭐 국민은행, 기업은행 뭐 이런 은행들한테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된 거고, 올해가 들어서도 계속 돈을 빌리니까 이게 이제는 뭐 뭔 일이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에서 야, 너 어디서 도박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좀 상황은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특히 영국 쪽에서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레포 금리가 지금 단기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것도 지금 추후에 충분히 언급이 될 수 있는 얘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이 셧다운 얘기인데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으로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셧다운이요, 뭐 해제가 되겠죠?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게 셧다운이 해제가 된다면 증시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변동성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셧다운 기간 동안 증시가 계속 올랐죠. 증시가 계속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지표가 조금 안 나왔습니다.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셧다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의 대량 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셧다운 해제되면서 고용지표 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건 너무도 자명한 노릇이고, 그럼 연준에서 이런 고용지표가 안 좋은 걸 이유로 들어서 또 금리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발언이 나온다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수적인 발언이에요. 연준에서 이런 발언 하나만 나와도 우리 증시가 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뉘앙스라도 내비친다면 그게 매크로 이슈에 또 영향을 줄 거라는 소리예요. 확실히 11월은 이 매크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까지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분명한 건 뭐예요? 테슬라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죠. 지금 전부 다 매크로 문제입니다. 다 매크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월가 탑뉴스로 나오는 자료들이 지금 전부 다 공포를 조장하는 자료들만 죄다 나오고 있는데요. 뭐 사실 시장 비싸다고 합니다. 사실 시장 비싸다고 하는데 워렌 버핏이 옛날부터 현금 보유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워렌 버핏 기준으로 시장은 고평가 국면에 접어든 지 이미 몇 년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장이 고평가였고 온갖 이유를 다 붙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테슬라 세력들의 포지션, 일단은요 지금 450불에 풋옵션, 콜옵션이 둘 다 잡혀 있는데요. 현재는 많은 비율이 하락 베팅에 좀 실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크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지성 물량들이 옵션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하락에 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더 정확한 거는 본장 시작 전, 이 2시간 전에 업데이트되는 이런 미결제 약정 물량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테슬라 지금 옵션이고요. 이 초록색이 콜옵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삐쭉 솟은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이 500불의 많은 물량이 상방에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는요, 충분히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뭐 3분기, 아시다시피 3분기 출고량도 잘 나왔고 에너지 부분도 너무너무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부분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강력하게 경고했죠. 테슬라가 대규모로 자율주행에 도달하기 전에 숏 포지션 너네 종료하지 않으면 니네 다 죽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테슬라 대규모 자율주행 언제죠? 4분기잖아요. 올해 4분기. 지금은 그 대규모의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다음에 올 호재들이랑 같이 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의 초호재가 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 자, 이겁니다. 자, 이 사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작맨인데요. 이 원래 처음에 지명을 받았다가 트럼프가 거절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나사 국장으로 재지명을 한 겁니다. 테슬라에게는 초대박 호재인 거죠. 자, 아이작맨, 이 사람 민간 우주 비행사고요. 여러 차례 우주 비행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가이자 조종사입니다. 그리고 아이작맨은 스페이스X의 사령관이자 상업우주 비행 선도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사의 국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제 테슬라의 우주 리더십이 가속화될 전망인데 원래 이게 트럼프가 한번 깠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일론 머스크와 너무 친하다. 사이 안 좋을 때 깐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철회를 한 건데 지금 다시 속보로 뜬 거예요. 지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론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넥스트 스텝을 봐야겠죠. 그 다음은 자율주행. 자, 연방정부 규제 법규도 조만간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올해 해소된 게 많죠. 규제 장벽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안전기준에서 뭐 운전대라든지 페달, 거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예외조항 확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충돌 보고라든지 제작사 신고 의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각각인 주별 이 자율주행차 규제를 철폐하고 연방정부 주도 단일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강한데 테슬라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확장되기 시작하는 2026년과 맞물려서 이 규제안이 나와준다면은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단순히 뉴스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이 행간에 담긴 의미를 좀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 조정받은 이후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판단이 안 되고 내가 매매 전략 같은 거 같이 좀 보고 싶다 하시면요. 혼자 하지 마시고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제가 구독자 혜택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테슬라 옵션 기반으로 이 대응을 하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무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이거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다 유료인 거 아시죠? 자료? 그것도 최신 자료들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 대신에
제가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 설명 드렸을 때도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 신청하는 것도 1분도 안 걸립니다. 뭐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가지고 테슬라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내가 몇 개 갖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 미장은 국장보다 텐베거가 훨씬 더 쉽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엔비디아라든지 제2의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가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제대로 보시면요. 진짜 텐베거도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계좌를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서 같이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매크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심란하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오히려 수익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